더 큰 전북, 경제 살리고 정치 바꿔내라는 도민 여러분들의 명령에 앞으로 부응하도록. 조정에 대한 비판 견제는 이제 기본적이고요. 그러면서 전북 정치 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 또 민생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결산 검사라든지 그 행정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해왔던 그 발자취들을 일단 잘 검토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없었는지, 관행에 의해서 이루어진 집행이 있었는지 이런 걸 우선적으로 볼 생각이고요. 일당 독점인 전북의 정치에서 의원들도 같은 당 의원이라 견제와 감시의 의무가 소홀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행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반영시킬 예정이고, 전라북도 의회가 도지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견제하고 여러 가지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도민을 위한 행정과 의정 활동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슈K 시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 매서웠는데 전북은 여전히 민주당 텃받침을 증명했습니다. 민주당 독점 구도가 깨지지 않으면서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 견제와 감시가 소홀해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늘 이슈K는 지방의회가 나갈 길에 대해 홍석빈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와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북도의회와 기초의회 당적별로 본 당선인 현황은 어떻고 또 지난 선거와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떤가요? 네, 이번에 광역 도의원 40명 중에 37명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진보당 후보가 1명, 그리고 국민의힘 2명 이렇게 당선돼서 민주당 후보가 90% 이상을 차지했고요.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172명 중에 민주당 의원이 146명, 85% 가까이 당선돼서 한마디로 민주당 독주 일색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5회, 6회, 7회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은 도의회에서 여전히 민주당이 강세인데 이번에 그나마 기초의회에서 무소속이 한 20여 명 당선되면서 나름 견제의 틀거리는 만들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또 이번 선거 결과 지방의회 구도의 특징을 보면 좀 어떤 게 있나요? 예, 이번 지방의회 특징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민주당,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독주 체제가 더욱더 공고해지는 것이고 다만 이번에 투표율이 48.7%로 전국 17개 자치단체 중에서 뒤에서 세 번째였죠. 광주와 대구에 이어서. 투표율 자체가 매우 낮았고 지난 7회 때에 비해서 약 16.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도민들이 정치에 대한 기대감, 효능감이 굉장히 줄었다는 것이고 탈정치화 현상 내지는 저항 투표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앞서도 나왔지만 민주당에 대한 전국 민심과 또 전북 지역은 좀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북은 여전히 이제 민주당 텃밭이다 뭐 이렇게 됐는데 이 이유가 좀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그동안 민주당이 전라북도 정치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면서 전라북도의 제3지대 또는 야당의 세력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어떤 그 근본, 기반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과거에 이제 저희가 그 2016년에 있었던 그 제19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이 38석을 차지하면서 제3지대의 문을 열었는데
이 지방선거에서는 여지껏 아직까지도 전라북도에서는 제3지대의 새로운 정당, 특히나 이제 거대 당인 이제 국민의힘 외에 나머지 정의당이라든가 진보당, 기타 무소속 후보들이 이 정치권에 진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난 선거에서 10% 가까운 득표를 했는데 이번에 2명밖에 당선을 못 시킴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약화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예. 또 이번에도 이제 전북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대부분 민주당이어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할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당 독점 구도 속에서 좀 성숙한 지방의회가 되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주체이고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의원들의 자질이 일단 중요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킨 정치인들이 다시 재선되고 삼선되는 그런 현상을 볼 때 우리 전라북도 정치 지형이 굉장히 지금 시대착오적인 상황에 빠져 있지 않는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고요. 따라서 새로운 인물에 대한 어떤 그 육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특히나 민주당이 아닌 거대 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진보당 또 정의당 등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이 새로운 신진 정치인들을 많이 육성해서 의회로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제 사람의 측면은 그렇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지방자치법이 바뀐 이후에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가 자율성이나 권한이 좀 더 강화됐는데 이런 장치들이 의회 발전에 좀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유명무실한 건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올해부터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 보시면 인사권을 기존에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었던데 그거를 지방의회 의장한테 주기도 하고 또 지방 주권 구현, 또 지방의회 조례 청구권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유권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유권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유권자들이 지방정치 활동에 대한 의정감시 활동이라든가 옴부즈맨 제도를 활용한 감시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이제 의회 인사권 강화 이런 얘기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전북 지방의회를 보면 도의장의 갑질 논란이나 또 지방의원 음주운전 문제 등 의원 자질 문제 그리고 또 의회 권한이 강해지는 만큼 이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좀 막을 수 있을지. 보통 이제 사람에 관한 문제는 참 바꾸기 힘든데요. 따라서 사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 소환제 그리고 또 주민 투표제가 이미 지방자치법상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정치를 잘못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앞장서서 그 자격을 박탈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만큼 주민 참여 제도를 활용을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지방 행정과 지방의회의 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또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전북의 일당 독점 구도는 선거 때마다 있었습니다. 일당 독점 구도를 좀 깨기 위한 좀 대책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고착화된 구도라서 이게 한 번에 깨기는 굉장히 힘든데 인사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사적인 측면에서는 결국 좋은 정치인들을 양성할 수 있는, 육성할 수 있는 어떤 틀거리들이 좀 만들어져야겠죠. 특히나 민주당 외에 나머지 정당들이 신진 정치인들을 유능하고 실력 있는 정치인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겠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원들한테 정책보좌관을 더 붙여준다거나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방의회 의원들한테 붙여줘서 일종의 지방의회 의원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인 전문가 풀을 놓고 마치 국회에서 입법처나 예산정책자가 있듯이 전문가 풀을 놓고 그 속에서 전문가들을 잘 활용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 장치들이 따른다고 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진 지방자치제도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